용수의 중론 탐구 제27품 관사견품. 관사견품 원문. 오음이 항상 상숙함이 마치 등불과 같고 이와 같은 까닭에 세상의 변과 무변이 응당히 없다. 유무의 변이 이두를 이룰 수 있다면 유변도 아니고 무변도 아니니 이 일은 응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제법이 공한 까닭으로 세간이 항상 하다는 등의 견해를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누가 이 모든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구담 대성왕께서 연민이 여기시어 이 법을 설하시어 일체 견해를 다 끊어주시니 내가 지금 머리 숙여야 한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27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사견품으로 잘못된 견해의 이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잘못된 견해의 이치인 관사견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오온이 항상 지속하여 마치 등불과 같고 이런 까닭으로 경계와 경계가 없음도 없다. 있고 없음의 경계가 있다면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경계가 없는 것도 아니니 있고 없음의 경계는 없다. 모든 법이 공한 까닭으로 세상이 언제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언제 어느 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붓다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서 이 법을 말하니 모든 견해가 다 끊어지기에 붓다에게 공손히 예의를 표한다. 해석 끝. 사견이란 바르지 못하고 삿된 견해라는 뜻인데 깨침의 길에서 바른 길이 어디 있고 삿된 길이 어디 있는가? 바르고 삿됨을 정의하는 사람은 일반 중생이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다. 모든 종교의 시조인 교주의 사상조차도 사후의 제자들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상은 언제나 처음에는 사견으로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생들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지하고 지식을 맹신하는 경우이기에 더욱 사견으로 비추어진다. 모를 때에는 사견이더라도 알고 나면 정견이다. 정견도 알고 나면 사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깨침의 길은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정견이냐 사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여 얻어지는 진리가 사실이 되는 것이다. 즉 깨침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라도 직접 체득해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길이다. 따라서 사견이란 없는 것이며 정견 또한 없는 것이다. 오직 자신 스스로의 깨침만 있다. 그 깨침이 현상계에 관한 깨침만이냐 아니면 시스템계까지 포함된 깨침이냐의 차이만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인간으로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감추어지고 숨겨져 알 수 없는 시스템계를 알아야 한다. 시스템계가 자성이냐 무자성이냐의 분별은 나중의 일이다. 윤회는 자신이 무아와 공성으로 소멸시켰다고 해서 윤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무관하게 돌아가는 견고한 존재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즉 윤회를 벗어나는 실제적인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한다. 비유하자면 자신이 염주 한 알 속에 전 우주를 담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신은 우주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 깨침의 첫 발은 불경을 읽는 것이다. 두 번째 발을 디디면 공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존재에 머무르려면 해탈까지 깨치면 되고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깊이 존재를 의심하고 탐구하여 존재 시스템까지도 드러나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남과 같다면 남과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 남과 달라야 이 길에서 끝장을 볼 수 있다. 또한 신 그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일부 신 그들은 오래전 깨침의 길을 갔던 수행자였으며 대부분의 신 그들은 대마법사에 지나지 않는다. 마법사는 감추고 속이는 것의 전문가이지만 수행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생사가 하나이며운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간자도 없다. 궁극의 깨우침을 얻으려면 색즉시공에서 공즉시색이 되는 도리를 잘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며 비하에서 상라가정이 되는 이치를 알아야 하고 있음과 없음인 유무의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의심하여 잘 비추어보고 끝장 탐구하다 보면 금방 깨우칠 것이다.
용수보살의 중로는 제27품 관사견품을 끝으로 마지막이다. 그동안 미친 사람처럼 깨침의 길에 몰입하여 글을 썼다. 하루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유튜브까지 만들려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론에 대한 해석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다. 깨침의 세계를 자신만의 언어로서 풀어나가며 창작한다는 것은 무척 고되고 힘겨운 일이지만 하루 중 글을 쓰는 순간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었다. 사실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한 해석보다는 주로 내가 깨친 바에 대한 글이 더 많이 썼다. 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글을 읽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다. 나의 글을 읽은 사람은 머지않은 미래에 큰 깨침을 이룰 것이다. 또한 누군가는 마지막 붓다가 될 것이다. 내일 것까지 오늘 올리고 내일부터는 당분간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다. 빈둥대는 시간에는 다음 탐구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생각해야겠다. 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화두를 하나 들어보자. 현상계와 시스템계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겠는가? 이먹고 어째서 현상계와 시스템계의 무게 타령일까? 이먹고 어째서 무게란 말인가? 어째서 이먹고 의